유전자 편집을 활용한 동물이랑 식물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근육. 어마어마하네. 저 근육은 되게 부럽네요. 네, 그렇죠. 네. 헬스장을 막 다녀온 것 같은.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팀의 김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민입니다. 중국 바이오. 저희가 뭐 한국도 보고 미국도 보는데 중국까지 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중국의 제약바이오 시장이 지금 글로벌 2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구분을 해봤을 때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이고요. 그리고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네. 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일본이 단일 국가로 2위였는데 네. 역전됐네요. 네, 이게 역전이 된 지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중국 빨리 성장했구나. 네, 굉장히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퍼센테이지로 보면 글로벌 시장의 한 15% 정도를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많이 성장한 것 아니냐라고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특히나 이 성장률 속도로 보면 굉장히 중국이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특히나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보면 저기 차트를 보시면 글로벌 시장이 연평균 한 7% 정도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은 거의 20%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많이 올랐으면 왠지 주가도 비쌀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은 어때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제 전체 매출액과 시가총액 비중을 봤을 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배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지역 기업들이 판매하고 있는 매출액과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나눠가지고 보면 뭐 쉽게 생각했을 때 PSR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네. PSR이 중국이 6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평균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6배 정도 되거든요. 비싸지 않네요. 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이 시장이 빨리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 밸류에이션 수준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바이오 쪽을 보자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중국 시장을 네. 집중해서 보자. 주변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한국 바이오가 기술력이 좋냐, 중국이 좋냐. 네, 네, 그러면은 맞아요. 저는 예전에는 그래도 당연히 한국이 좋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1, 2년 전부터서는 중국이 더 좋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네, 일례로 최근에 면역항암제 뜨고 있잖아요. 네. 근데 면역항암제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업체를 손에 꼽아요. 어떤 업체들 있죠? 뭐 유한양행이라던가 뭐 파맵시, 뭐 유틸렉스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반면에 중국 업체는 한 업체가 면역항암제 여러 개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업체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특히 면역항암제 기술 중에 카티라고 네. 가장 이제 효과가 뛰어난 유효성 데이터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치료제들이 있는데 카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상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거의 비슷해요. 미국이 글로벌 한 50%를 차지한다면 네. 중국이 거의 한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티도 중국이 잘하는구나.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이 성과도 지금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되어 있는 카티 치료제가 5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6번째로 지금 출시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 게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의 그 카티 치료제인데 그 카티 치료제를 원래는 중국 업체가 만든 거예요. 레전드 바이오라는 회사거든요. 되게 전설적이네요. 굉장히 그죠? 전설적인 회사. 레전드 바이오텍.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카티뿐만 아니라 요즘 또 뜨고 있는 게 유전자 편집이죠. 유전자 편집도 중국이 되게 잘합니다. 네. 그런가요? 이미 유전자 편집을 활용한 동물이랑 식물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근육돼지. 네, 그림 보시는 것처럼 네, 이 근육돼지가 벌써 중국에서 만들어서 이미 나온 돼지들입니다. 어마어마하네. 저 근육은 되게 부럽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근육이 되게 좀 펌핑되어 있는 거 보면은 네, 굉장히 우락부락합니다. 네, 헬스장을 막 다녀온 것 같은. 네. 3대 학술지가 사이언스랑 네이처, 셀. 그렇죠. 네. 요 세 개를 이 과학 쪽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고 되게 높은 수준의 학술지인데 2019년에 여기서 중국을 유전자 편집 기술을 메인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유전자 편집 중에서 가장 최신 기술이 크리스퍼잖아요. 네. 네, 크리스퍼에 관련된 논문이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제일 많이 나와 있고 네. 두 번째로 중국에서 이 논문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학계에서도 빨리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 1,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중국 과학자가 유전자 편집 악이 네, 맞아요.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네, 아주 선을 좀 세게 넘었죠. 네, 굉장히 선 넘는 일이었었는데. 네, 그래서 그 에이즈가 안 걸리는 아기였어요. 그래서 에이즈가 걸릴 때 관여하는 유전자가 CCR5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네. 이 유전자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살아가면서 이제 에이즈에 안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네, 유전자 편집을 그 인간 배아에게 사용하는 거는 지금 금지되어 있는 거라고 네, 보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중국 바이오텍의 기술력이 높다라는 거를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예전에는 빅파마가 개발한 약을 한국이나 중국 업체들이 사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 업체가 개발한 약을 빅파마가 사갑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좀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2020년도부터 있었던 사례만 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기술 이전을 한 그 대상인 빅파마들을 보면 화이자, 머크, 노바티스, 일라엘릴리 우리가 들어본 글로벌 빅파마들인데 이런 것들 봤을 때 굉장히 기술력이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 탑 10 안에 드는 회사 대상으로 기술을 이전했고 기술 이전한 품목, 기술을 보셔도 다 대단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핫한 기술들이죠. 최근에 뜨고 있는 이중항체라던가 뭐 면역 관문 억제제, 카티 카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뭐 코로나 치료제도 있었고요. 네, 코로나 항체도 네. 가져갔었고요. 네, 그래서 중국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한번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 추천하고 계세요? 우선은 꼭 가져가야 되는 두 종목으로는 항서제약과 야오밍 바이오라는 회사 말씀드리고 네. 있어요. 그래서 항서제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항서제약은 중국에서 빅파마를 꿈꾸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사업부는 항암제와 마취제와 조영제 그리고 기타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나 항암제에서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도 뭐 당뇨나 자가면역 질환까지 포함해서 매년 연간에 2-3개의 신약 블록버스터가 출시가 될 회사예요. 향후 3년까지 계속 스케줄이 있고요. 지금 임상 3상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나 이 PD-1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이라는 이 면역항암제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분한테도 되게 조금 알려진 그런 항서제약이고 항서제약이 케미칼과 바이오 둘 다 되게 신약 개발 잘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 회사는 케미컬과 바이오 신약도 하고 있고 그런데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와 제네릭까지도 하고 있는 회사죠. 되게 좋은 회사네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빅파마라는 표현보다 탑파마라는 써요. 항서제약이 탑이다. 네. 그 다음으로는 네, 그 관련해가지고 PD-1 면역항암제를 개발한 중국 업체들이 여러 네.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베이진, 이노벤트, 준시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네. 이 회사들의 특징은 이 회사들이 개발한 PD-1 면역항암제를 글로벌 회사들한테 기술 이전을 했어요. 베이진이라는 회사는 티스렐리주맙이라는 면역항암제를 노바티스에게 했고요. 네. 중국 업체가 라이센싱 아웃한 역대 최대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노벤트라는 회사는 신틸리맙이라는 PD-1 면역항암제를 일라엘릴리한테 면역항암제를 라이센싱 아웃했고요. 네. 준시라는 업체는 코에루스라는 업체한테 라이센싱 아웃을 했어요. 저기 보시면 다 PD-1인데 PD-1은 키트루다랑 같은 계열이죠? 맞습니다. 지금 항암제 계열 중에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메가 블록버스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저 회사들 이제 파트너들이 네. 미국 FDA에 허가 신청을 했거나 할 예정을 하고 있어요. 베이지는 이제 노바티스가 허가 신청을 예정하고 있고 네. 이노벤트와 준시는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년 FDA에 허가 결정이 있을 테고 허가가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저 업체들의 면역항암제가 미국에 있는 키트루다와 BMS의 옵티보 이런 회사들과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기서 되게 특이한 게 노바티스가 자체적으로 PD-1을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베이진한테서 이거를 또 사온 거예요? 네. 스파르탈리주맙이라는 약품을 PD-1 개발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베이진한테 사오기 한 몇 개월 전에 흑색종에서 임상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바티스라는 회사는 저 PD1이 꼭 필요했었고, 왜냐하면 노바티스는 항암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 PD1 면역 항암제가 말하자면 항암제 시장의 백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데이터를 검토한 끝에 베이진의 약품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바티스가 개발한 PD1보다 베이진이 개발한 PD1이 더 임상 결과 좋았다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좋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네. 회사입니다. 암젠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그 바이오 빅파마가 베이지라는 회사한테 지분 20% 투자합니다. 좋은 회사군요. 네,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해외 진출 성과를 노려볼 수 있는 중국의 바이오 회사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탑픽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은 야오밍 바이오라는 회사예요. 아, 저거 우시바이오. 네, 우시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인데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네. 항체 쪽에 특화가 되어서 위탁 개발과 생산을 해주는 CDMO 업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삼성 바이오 로직스랑 같은 비즈니스네요? 거의 이제 비슷한 비즈니스인데요. 네. 어떤 게 다르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에서 위탁 개발로 지금 확장해 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 우시바이오, 야오밍 바이오는 위탁 개발의 비중이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전임상 단계나 초기 임상 단계의 아이템들을 위탁 생산해주고 개발해주는 그 비중이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진행이 될수록 프로젝트의 단가가 커지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임상 1상 해주는 서비스가 2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단가가 커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 수도 증가하게 되면 이제 Q도 증가하게 되고 P도 증가하게 되면서 굉장히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 50% 넘는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와, 매출의 50%요? 네. 아, 상당히 고성장 네. 계속하고 있네요. 그래서 탑픽으로 항서제약과 야오밍 바이오를 말씀드리고 있고 주목해야 될 바이오테크 추천 종목으로 베이진, 이노벤트, 준시까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국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바이오 산업 중에서 상당히 기초적인 되게 중요한 부분을 엑기스로 모아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